이게. 아,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종 씨인가 해가지고 제가 경주인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오늘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456분이 오. 낮이라서 그런지 많지는 않네요.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매우 반갑고요. 우리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들도 의견 좀 많이 내주세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도 뭐 자주 말씀드리는데 에너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축적되어 있던 화석연료, 그러니까 뭐 석유, 석탄, 뭐 가스 이런 거 사용하는 게 한계가 다다랐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가 왔고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인류가 살 수 없는 별이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이제는. 근데 그런 그 핵심 중에 이제 탄소 말고 이제 수소 에너지 시대로. 전기 에너지 시대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서도 수소 에너지 시대로 이제 전환된다고 해요. 우리가 왜 수소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번 한두 분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이주인 교수님 해주실까요? 먼저 그 우리 탄소 중립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우리 후보님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을 들어보면 해가 떴을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발전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안 일어납니다. 또 구름이 낀 날은 안 일어나고 비가 온 날도 안 일어나고 또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부는 날은 잘 발전이 되고 바람이 안 부는 날은 발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24시간 계속 필요한 거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할 때 꼭 써야 되는데 아까 같이 바람 부는 날만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전기 에너지의 한계가 에너지를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했던 신재생 에너지를 정말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관계 중개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탄소 중립을 도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전기 자체로 저장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예 다른 걸로 싹 바꿨다가 수소를 바꿨다가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 변환 과정에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수소가 지금 전기를 수소로 바꿀 때 효율이 20%대밖에 회수를 못 한다고 하던데. 그건 화력 발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같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를 가지고 수소로 바꿀 때는 한 70% 정도 정확하게 효율. 그걸 다시 또 전기로 바꾸면? 그게 다시 전기로 바뀌면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70%의 절반이니까. 아니 70%에 다시 70%. 77이 49. 예, 그러니까 약 50% 정도의 다시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데 상당히 지금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50% 정도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소 연료전지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효율적인 전기 저장 방식이 수소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그 참여자 분들이 1,600분으로 2배로 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도심에 충전 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소를 어딘가 충전을 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전 시설을 만들려니까 혹시 저 수소 폭탄 터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이제 석유 예를 주유소도 화재 위험, 뭐 폭발 위험, 뭐 그다음에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그거는 어떠세요? 수소 폭발에서는 아마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폭탄 터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워낙 수소 폭탄 걸어다니는 수소 폭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수소 탱크 저장하는 수소 탱크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 수소 탱크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주변에 돌아다니기까지는 많은 그 인증하는. 자, 얘기를 좀 바꿉시다. 여기는 이제 이 압축을 시켜놓은 게 폭발하지 않도록 막는 기능을 하는데 수소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냐?
이게 무슨 융합 반응한다든지 분해 반응하는 일반 게 아니고 국민들이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점을 먼저 얘기해 보세요. 예, 굉장히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소하면 아까 같은 수소 폭탄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수소 폭탄이라는 것은 핵융합에 의해서 수소가 생산되는 것을 수소 폭탄인데 융합 과정이 있어야 예, 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은 수소는 융합시키려면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불가능한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수소를 사실은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아까 같이 공기하고 이렇게 산소하고 접하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기하고 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공기하고 접하면 휘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이렇게 아까 같이 수소는 공기에 비해서 14배 정도 가볍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누출이 되더라도 바로 위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슨 뭐 불이 붙을 리도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휙 예, 그냥 예, 확산해 버리기 때문에 뭐 예. 폭발하지도 않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핵융합 반응을 위한 수소 폭탄은 수소 자체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렇죠. 폭탄을 만드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 예, 맞습니다. 절대로 그냥 폭발하지 않는다. 예. 일단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얘기 순서를 바꾸는데 예. 우리 누구시더라? 우리 박민욱. 박민욱 그 우리 엔지니어죠. 엔지니어는 수소 자체가 무슨 이게 물리적으로 폭발한다는 게 아니고 수소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예. 덩치가 너무 크니까 이거 압축을 해가지고 예. 보관을 할 때 이게 그 압축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 아. 수소 폭탄처럼 절대 터지는 거 아닙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마저 말씀 좀 예. 해주십시오. 그 후보님이 잘 말씀해 네. 주셨던 것처럼 수소를 이제는 보관을 하기 위해서 많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데 네. 이 압축된 상태에서 갑자기 공기 중에 나오거나 하면은 그로 인해서 그 폭발력이 받는 위험이 그렇죠. 있는데 압축된 게 예. 폭발할 수 있다 그 말이지.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그 좀 단적인 예로 시험을 많이 검증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고 지금 세상에 지금 사회에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는 저희 그 탱크에다가 총을 한번 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총 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게 중요해. 예. 그 탱크에 총 쐈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식하고 말았죠. 그쵸. 총을 빵 하면은 얘가 이제 총알 구멍이 나오잖아요. 네. 구멍이 나면서 거기에 이제 가스가 저장되는 게 그냥 쏟아 나오지. 불이 나거나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피식 예, 떼버리는 하고 거죠. 나오는 네. 정도입니다. 근데 이런 게 상당히 네. 중요한. 총 쏘면 뻥 하는 게 아니고 예. 피식하더라 그 예. 말이죠. 그리고 또 불에 수소가 아까 말했듯이 폭발할 때 이제 불이 같이 있어야지 폭발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수소에다가 탱크에다가 불을 지피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지피는 동안에 탱크가 폭발하냐 이걸 또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 안전장치를 같이 이제 결합해서 안전장치가 통해 가지고 수소가 안전하게 빠져나갈 때까지 수소가 폭발하지 않도록 검사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수소를 압축을 하면 이제 액체화 된다. 또 그 전 단계까지 가는데 예. 거기다 열을 가하면 수소의 부피가 늘어납니까? 예, 늘어납니다. 수소 부피 늘어나는데 네. 그게 폭발 원인이 되냐고 해봤더니 안 그렇더라. 그걸 견딜 수 있게 충분히 예. 할 수 있다. 불이 나더라도 폭발하지 않게 할 수 않도록? 있다. 예. 그 수소 자체가 공기 중에 유출되면 불이 붙은 상태에서 수소가 가해지면 불이 더 세집니까? 불이 붙은 근데 불이 붙었는데 예를 들면 용기에서 수소가 샜다 쳐요. 예. 그 뭐 폭발을 하거나 화력이 더 세지냐 그 말이죠. 아닐 것 같은데? 네. 수소는 불하고 관계가 직접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굉장히 빨리 탑니다. 빨리 수소도 타는- 타요? 예. 어떻게 타죠? H가 산소하고 만나면 불이 붙는다는 것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결합한다는 거 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생성되면서 타는 거죠. 근데 물이 물은 이제 생성되면- 우리 눈에 수증기가 돼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안 거고 보이는데 예, 타는데 아까 같이 그 불꽃이 옆으로는 안 퍼지고 굉장히 위로만 치솟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산화라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한 3,000분 들어오셨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죠. 이제 폭발이나 뭐 핵폭탄 이런 상상은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중요한 건 정치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인데 뭐 이런 걸 하면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아까 같이 수소 사회가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가치 트렌드가 탄소 중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같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물건을 생산해냈을 때 나중에 그 국경을 넘어갈 때 세금을 굉장히 탄소세라는 것을 크게 부여하게 되고 네네. 또 그래서 이게 모든 시스템이 아까 같이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까 같이 그냥 전기를 일으키는 수소로 이렇게 바뀌게 돼서 모든 산업적인 전체 기반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래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나서서 이걸 기술 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면 우리 후손들이 그걸로 밥 먹고 사는데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면 네. 우리가 좀 아유 뭐 탄소 경제에서 그냥 머물러서 네. 그냥 버텨도 되는데 예.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한 부분이고 이제 특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탈탄소 시대, 탄소 제로 시대를 향해서 가면서 정책을 만드는데 이제 탄소 발생을 많이 시키는 산업은 다 전환을 시키겠다. 예. 탄소 발생을 많이 하면서 만든 제품은 탄소세를 부과시키겠다. 탄소세 부과 없이 만든 제품이 유럽 안으로 들어올 때는 유럽이 부과하는 탄소세 부담금만큼을 상품 가격에 더 붙이겠다. 그렇죠. 소위 탄소 국경 조정세 예. 이런 걸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방식으로 탄소 발생을 많이 하는 산업 활동을 하면 이제 수출할 때 예. 이제 거기다 부가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잃고 예. 괜히 국내에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냈으면은 안 내도 낼 돈을 유럽에 갖다가 바쳐야 되는 미국에 갖다가 대신 지급해야 되는 소위 국부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저탄소 사회로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예. 중심 사회니까 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우 위험한 네.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 중에 수소 경제가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혹시 최다슬 씨가 뭐 준비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그 수소 산업 방금에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수소 산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부강한 에너지 강국이 되고 더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후보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수소 산업을 전체로 보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이 전 범위를 우리는 수소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참 다행스럽게도 이 활용 부분, 수소차라든지 연료전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기술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산, 저장, 운송 이쪽 앞 단계는 저희가 이제 막 기술을 막 발전시켜 나가야 네. 되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쪽을 먼저 발전을 시키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얘네들 다 같이 성장시켜서 우리나라가 탄탄한 산업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하나가 통과가 안 돼 버려서 네. 예,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계속해서 수소 산업으로 밀고 가는 거 맞는 건가라는 되게 불안감을 가지게 돼요. 사실 제가 지금 임산부인데 이제 내년에 휴가까지 갔다 오고 나서 과연 우리 회사가 계속 가는 건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 불안감은 이재명 정부가 되면 완전히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럴 때도 역시 하여튼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중심 사회에서 소위 이제 탄소 중심 사회에서 이제 수소 중심 사회로 결국 전환을 이제 해 나가야 되고 그 속에서는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뭐 산업 시스템이나 뭐 또 기술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위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해야 되고 또 수소 경제 시대에 맞는 신산업 또는 신기술들을 개발해서 우리 세계의 다른 나라들, 다른 기업들보다 좀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에 맡겨놓고 알아서 하세요. 이걸로는 도저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 또 뭐 기초 과학기술 투자, 특히 기업들이 못하는 첨단 과학기술 지원 투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인재들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제도, 또 자유롭게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그 자율화, 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 핵심에는 역시 정부 재정을 대대적으로 지출해 주는 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제가 후보님 뵈면 꼭 좀 권해드리고 아, 싶어요. 네네네. 지금 후보님이 이미 다 해버리네요. 그 네. 사실은 이 수소 경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30년, 2040년 우리 후손들이 밥을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논리거든요. 네. 그 경제인데 지금 아까 같이 우리 전라북도하고 울산하고 강원도하고 이런 수소 특화 지역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네. 지금 에타 후보 과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 되는 네, 이야기가 뭐냐면 30년, 40년에 먹고 살 것을 지금의 경제 시장으로 경제 원리로 따져서 그걸 국가에서 그렇죠. 투자를 한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바이든 정부 들어서 바이든 미국에서는 1,300조를 네. 지금 탄소 중립에 쏟겠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1,200조 정도를 쏟겠다. 그렇게 하는 게 국가 전략에서 하는 거지. 맞습니다. 아까 같이 어떤 지금의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했다가는 나중에 국가가 어떻게 되겠나 네.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이제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빚지면 안 된다. 네. 아니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심어놨던 사과나무가 이제 늙어가지고 사과 품질은 나쁘고 사람들은 그 사과를 사 먹지 않아요. 네. 맛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훨씬 크고 맛있는 사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팔고 있는데 이 나무를 베내고 새로 심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나무 좋은 품종의 나무를 갖다 심으려면 돈이 좀 필요하면 빌려라도 와서 심으면 몇 년 있다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 훨씬 좋은 품질의 더 나은 사과를 따고 그래야 새로운 살림이 가능한데 예. 그거 왜 돈 빌리냐? 네. 여기 사과 달리는데 아깝게 그냥 가자 그냥. 무슨 새로 나무를 심냐? 그동안에 힘들다. 예. 언제 사과 따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방송 보고 있는 사람 중에도 있을 텐데 이런 많은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정말 대안을 안 세우면 예. 죽어요. 맞습니다. 돈이 들고 음. 또 아프더라도 수술을 하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더 잘 살 연구를 해야지. 그런 바보들이 있더라는 얘기를 어느 전설에서 듣고 제가 한 얘기고요. 자, 우리 수소 자동차 상용화에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박민욱 이중희 선생께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최다흔 최다슬님은 아니,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좀 말씀 네, 먼저 네. 드리면 우리 박민욱 군 생각할 동안에 네.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 17,000대 정도 이미 수소차가 보급이 됐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는 네. 굉장히 적어서 일반 우리가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려면 한 보통 서너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네. 수소를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 이쪽에 이렇게 산업에 들려면 거기에 그 인프라도 좀 깔아줘서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전소 확보 맞습니다. 방안, 그다음에 아까 같이 정책적으로 미래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적인 그 핵심적인 투자 그런 네. 것들이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동차를 수소 자동차를 사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 산업 발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선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보조금이죠, 보조금. 이제 보조금 지급돼서 실제로 이제 일반 화석 연료 사용하는 엔진 자동차 이 자동차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충전할 데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 이제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정부가 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소 생산 단가가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생수소, 그러니까 이 뭐 생산 과정에 저절로 생기는 수소, 예, 이거는 키로당 4,000원 예, 그 정도인데 이제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럴 경우는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그 키로당? 한 7,000원 정도 지금 현재 분석으로는 7,000원에서 8,000원 7,000원. 정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그레이 수소. 그러니까 뭐 이게 천연가스 아니 예. 그레이 수소. 예, 그레이 수소 그레이 수소는 좀 쌀 거 아니에요. 쌉니다. 3,000원, 4,000원. 3,000, 4,000원이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화석 연료를 가지고 이제 수소를 예. 만드는 거죠. 예. 근데 그건 한 3, 4,000원 정도인데 예. 그린 수소. 그린 수소는 뭐 전기로 만든 거는 7,000원, 8,000원 정도 전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근데 이제 아니, 이게 근데 제가 보면 7,000원이면 싼데 그게 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 가격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보급돼서 네. 현재 그린 수소를 3,000원대에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네. 때문에 아까 그때 조금 비싼 거고, 아까 그때 그 그린 수소도 그 기술이 발달하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조금 책임을 져주셔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동차 구입 가격도 네. 다른 차와 보다 싸야 되고, 예, 두 번째는 그냥 충전하는 것도 예, 과거보다 더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예, 세 번째로는 연료 가격도 소위 연비 비용 대비 그 출력도 결코 비싸지 않아야 되는데 예. 지금 좀 비싸죠. 비싼 게 문제죠. 예.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린 수소를 쓰고 있지 않아서 소비자가 부담을 않는 폭인데, 그게 그린 수소가 보급을 되기 위해서는 그 차이만큼을 현재도 휘발유 가격에 비해서 수소차 그 기름값이 네. 한 3분의 1,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시는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다니고 있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이제 산업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결국은 수소를 어딘가에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탄소가 발생하는 방식의 수소 생산, 소위 그레이 수소 생산 방식으로는 안 되고, 네. 이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방식의 수소, 그러니까 정말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수소, 그렇죠. 수소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내에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뭐 바이오매스 발전, 네. 뭐 조력 발전이든지 뭐 하여튼 이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 전기 생산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러려면은 전국 각지 곳곳에서 태양 발전을 할 수 있게, 예, 풍력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예. 소위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 고속도로 예, 전부 깔아서 예. 아무나 태양광 발전해서 팔 수 있게, 예. 필요한 거 자기가 쓰고 또 팔고 또 쉽게 수소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절약해 전환해서 또 팔고, 이렇게 하면 경제도 살고 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비도 되고 국제 사회에서도 살아남고, 조금 더 빨리 가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누리면서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그 공약을 보면서 제가 또 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게, 태양광과 풍력이라는 게 아까 교수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날씨에 따라서 네. 생산량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또 퍼센테이지적으로 30~40%까지 늘어나게 되면 네. 얘네들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 전원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전기라는 게 굉장히 민감해서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그렇죠. 예, 품질에서 굉장히 낙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게 이제- 유연성 전원으로서의 고민도 같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소위 기저 발전, 네. 막 그거 말고 풍력 이런 건 변동성이 많으니까 이걸 전부 다 또 잡아줘야죠. 잡아주는 가상 발전소도 필요하고, 또 전기들을 이렇게 주고받기 쉽게 하기 지능형 전력망 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정부가 돈 좀 들여서 지금 투자를 좀 해가지고 민간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이 다 돼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그 예정 시간 여기 지난 모양입니다. 전북에 오셨으니까 네. 전북 이야기도 조금 들으셔야 돼요. 네, 조금만 들어요. 조금만. 네네네. 우리 사실은 우리 여기 완주 지역구인 네. 안우영 의원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네, 그러시죠. 어디 사실은 가셨나요? 여기 우리 안호영 의원 수소- 어디 가셨어요? 예, 수소 시범 도시도 네. 여기 지금 안우영 의원이 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네. 수소 산업을 발전을 시키려고 네, 노력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완주 전주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린 수소 수소 특화 산단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네, 네. 수소 산업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수소 특화 산단하고 네, 네. 또 우리
완주, 전주, 김제, 익산, 군산을 묶는 사실은 이쪽 전북의 이렇게 북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소 산업 우리가 특화 산단. 특화 벨트.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야기하면 실리콘밸리처럼 딱 그 정도 크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린 수소 특화밸리를 만들면 네. 정말 전 세계적인 리더 그룹이 이쪽에서 들 수 있다. 아, 왜냐하면 네. 자동차도 있고 연료전지 회사도 있고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딱 어울리지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전북에서는 그 일이 꼭 후보님이 꼭 대통령으로 네. 되셔서 전북에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전북 김제 부안, 김제 부안에 새만금 네. 갔다 왔고요. 근데 그쪽이 해상 풍력이나 또 태양광 발전이 아주 최적지이고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실 이 지역에서 좀 소화를 하면서 새로운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서 균형 발전의 한 중심축으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어쨌든 완주를 중심으로 하는 예. 수소 특화 산단 예. 이게 꼭 필요하다. 예.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예. 현재 4,200분이 유튜브에 참여하고 계신데 같이 하고 계신데 우리 같이 유튜브에 의견 내신 분들 몇 분만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만 얘기하면 이분들 재미없거든요. 다 같이 하세요. 행복만 함께해서 공부 많이 합니다. 관상에 보면서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좀 아셔야 되고요. 오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예요. 우리가 탄소 제로 사회 빨리 앞당기지 않으면 진짜 완전 도태돼서 우리나라 완전히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 탄소 감축 목표를 되돌리겠다.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그냥 좀 덜 줄이고 해보겠다 이런 얘기 하던데 윤모 선생이라고.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에요. 예. 나라 망합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세국 정책 있잖아요. 네. 남들은 뭐 수소 사회로 저탄소 사회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뭐 그냥 그대로 살 거야. 이런 세국 정책하고 있는 대원군이 제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레타 툰베리가 나와가지고 어머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그 저탄소 사회로 안 가면 우리 지구 위기 와요. 우리 인류 멸망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애끼 뭐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곤방대로 때리는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누가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발트 블루께서 저는 수소차 차주입니다. 충전소 좀 늘려주세요. 네, 동의합니다. 예. 정부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서요. 충전소 빨리빨리 늘려야 됩니다. 자, 전가님이 친환경 그린 수소 시대를 열어가즈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분 탐험 가자아예요? 네. 전기를 수소로 에너지 변환해서 효율이 짱이다. 맞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되게 많죠. 지금 현재 4,400분이 같이 하고 계시고 여기다 뭐 최소한 200~300명 되시니까 정말 관심이 많으신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둬야지 맨날 싸우고 막 보복하고 막 옛날 거 뒤져가지고 그냥 편 가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진 역량을 정말 총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사회로 또 더 공정한 사회로 또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는 그런 나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탄소 경제, 수소 경제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회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